네, 안녕하세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해서 뜨거운 핫 키워드 해시태그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한 해시태그들 역시 바로 물가 이야기입니다. 요즘 난방비 고지서 받으면 참 한숨만 나오시죠. 지난달 난방비 폭탄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전기세 폭탄을 맞았다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공공요금 인상에 소비자들이 물가를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달 연속 오르면서 다시 4%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를 앞두고 물가 불안이 고개를 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한데요. 금리가 또 오르면 부동산 시장이 또 문제이죠. 요즘 미분양 공포 속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차갑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까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황스타그램 오늘의 주제 먼저 살펴보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불리는 분이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실장님. 정말 어려운 자리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영상으로 진짜 경제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입니까? 이렇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도 네. 너무 잘 봤습니다. 크리에이터 예. 리세션. 예. 2023 경제 전망의 저자시기도 하고요. 예. IMF가 이번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 전망을 0.2% 정도 올린 2.9%로 예.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뭐 중국의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정확하십니다.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종전에 전망했을 때가 22년 10월이었으니까 네네네.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세계 경제가 그래도 괜찮아. 물론 23년 경제를 나쁘게 본 거, 여전히 나쁘게 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네. 경기 침체 국면이구나. 근데 이게 가혹한 경기 침체인가 아니면 마일드한 경기 침체인가 이렇게 봤을 때 생각보다는 마일드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 배경이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이 엄청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고요. 그렇죠. 실제 우리 리오프닝 하면 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우리 해외 여행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달에요? 우리나라가 나가는 출국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네요. 코로나19 전에 한 250만 명 정도 월 그렇게 나가다가 네네. 이 코로나19 때 거의 제로가 됐었죠. 못 나갔죠. 지금 예. 많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데 네네. 아직 반도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13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러니까 중국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 그게 거의 제자리로 가는 모습이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면 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굉장히 높고요. 리오프닝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이제 제조 기지 자체가 마비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서 생산해서 부품을 공급해야 되는데 세계 전역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납품이 안 되니까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다음 또 생각보다 유럽과 미국이 굉장히 강하다. 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 발버둥치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22년 10월에 봤던 것보다 낮다.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도 0.4%포인트나 상향 조정하고요. 중국 경제도 0.8%포인트나 상향 조정하고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는 마일드하게 경기 침체 국면이구나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중국이 사실 여행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행은 소비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네. 아무래도 좀 많은 소비와 지출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어느 정도는 올라올 것이다라고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떨어뜨렸어요. 0.2% 네. 하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이유는 뭐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아니 중국이 예,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왜냐면 수출 대중 수출이 우리나라가 2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통상적으로는 네. 상향 조정할 때 글로벌 경기의 흐름하고 유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조금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지난 22년 10월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을요 2.0%로 전망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1.7%로 낮춰잡았어요.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겁니다. 그렇게 된 이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이게 대외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어쨌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 쌀 수요를 줄이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줄이죠. 쌀 소비를 먹는 줄입니까? 안 라면 줄입니다. 소비를 줄입니까? 안 줄입니다. 이런 소비는 안 줄어요. 네네네. 근데 뭐가 줄까요? 뭐 텔레비전, 그렇죠. 자동차, 휴대전화 이런 거 줄이겠죠. 그게 예. 내구재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수출 품목 1등부터 15등까지 나열하면 다 뭘까요? 다 내구재. 그런 쪽이죠. 예. 그리고 반도체가 있는데 맞네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있고 내구재가 아니지만 또 스마트폰도 있지만 스마트폰 부품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 상식 말씀드릴까요? 스마트폰 수출액보다 스마트폰 부품 수출이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내구재 수출도 있지만 반도체도 부품이죠. 자동차 부품도 부품이죠. 네. 스마트폰 부품도 부품이죠. 디스플레이도 부품인 거예요. 네. 이런 부품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결과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생산 설비 용량을 줄여요. 아이폰 생산 줄이겠다. 안 팔릴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설비 투자를 위축시켜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내구재 수출이 줄거나 내구재에 들어가는 부품 수출이 주는 거예요. 반도체 수출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타격이 있겠네요. 타격이 그렇다 있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경제가.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만의 좀 요소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인데 그러니까 부동산 PF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다 보니까 그게 건설 경기 위축으로 연결돼요. 그게 또 한 가지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세 번째 하나 또 걸어서 말씀드린다면 물가예요, 물가. 세계적으로는 이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 그 부제로 뭐가 찍혔냐면 인플레이션 피킹, 인플레이션이 정점 찍고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앞에 보도해 주셨었잖아요. 네네. 공공요금 인상.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서 난방비, 난방비, 가스비, 그렇죠. 뭐 이런 쪽이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 오른다고 덜 쓰나요? 덜 쓸 건 아니죠.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이 아끼긴 하겠지만. 지하철 타는 사람 혹은 버스 타는 사람이 버스 지하철 요금 오른다고 그거 안 타나요? 걸어 다니진 않죠.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요금 인상이 물가에 반영돼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세계적으로 물가 정점 찍고 떨어지는 듯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5.0% 찍고 5.2로 반등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물가 잡는 데 더디다. 그것이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우리 한국 경제에 좀 부담을 주는 야.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주식 투자를 저는 멈춰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이런 투자나 이런 쪽을 다. 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좀 찜찜한 느낌들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이 찜찜하고 금리의 있습니다. 상방이 이게 아직 닫혀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그 네. 상방을 아예 뚫고 올라가진 않을까 봐. 저 6%까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좀 요즘 막 불안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군요. 경기 침체의 초입에 있고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금리까지 계속 올리고 있는 이 상황. 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결국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가 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나라 경제를 네네네. 제가 22년까지만 해도 무슨 신문 칼럼을 쓸 때 네. 주제로 이렇게 따옴표를 걸었어요.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 주제를. 네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느끼시겠지만 그렇죠. 정의에 부합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지금은 약간 아니다. 22년에는. 근데 23년은요. 그렇죠. 이걸 빼도 됩니다. 정의에도 부합해요. 이제 오는 겁니까? 예, 아. 이미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네네. 제가 단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물가가 치솟아요. 근데 가치 소득도 늘어나요. 괜찮죠? 가치 소득은 네, 뭐 괜찮죠. 올라가면 예. 견딜만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물가 올라도. 네네. 반대로 소득은 좀 줄지만 물가도 같이 떨어져줘요. 오. 그러면 좀 견딜만 그게 하죠. 좀 견딜만 견딜만 하죠, 하죠. 예. 그게 전자가 인플레이션이고 후자가 디플레이션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견딜만 한 거야. 나쁜 거지만. 근데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떨어져요. 괜찮습니까? 그건 진짜 그 폭등이 일어나죠. 폭등. 그건 진짜 싫죠. 폭등이에요. 폭등. 그게 그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전망을 말씀드릴 때 저의 전망 말고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네. 23년 상반기가 물가 상승률이 4.2%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가. 이마저도 더 상향 조정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4.2%. 그러면 목표 물가를 2배 수준을 훌쩍 넘죠. 2%의 2배 4%를 훌쩍 넘죠. 네. 그러니까 물가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반대로 경기 침체라는 요소를 보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상반기가 1.3%예요.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면 경기는 1.5%도 채 안 되는 경기 침체고 고물가는 아직 안 잡힌 상황이고 그러니까 23년 상반기부터 우리는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모습이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시는군요. 좋겠죠. 네. 뭐 안타깝죠. 안타깝네요. 네. 저는 사실 제가 경제 공부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 단어를 못 볼 줄 알았어요. 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네. 이 상황이 나한테 경제 공부를 한 이후에 올 수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거라고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제가 이 책에 부제를 넣은 게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네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그 경기 침체의 정도가 가장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 생에 경험을 아직 안 했어요. 겪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겪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23년 그런 경제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야,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책으로 보고 공부를 하고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온 것 같은데 네.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대응을 이게 너무 광범위한 얘기긴 한데 어떻게 네. 대응을 일반 직장인분들이는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소비를 그냥 줄이고 예. 진짜 경기 침체의 그 초입으로 그냥 딱 메고 그냥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쫄라매야 됩니다. 허리띠 졸라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현금을 좀 추천을 많이 드렸어요. 네네네. 지금 우리 황현희 앵커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네네. 현금을 추천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여전히 고금리죠. 네네. 그리고 계속 주가가 박스권 안에 맴돌죠. 네. 그리고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 계속 무너지죠. 아우, 지금 부동산 심각하게 그러니까 가장 무너지고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5% 수익성을 계속 가져다주는 저축이 유리한 투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23년 경제를 내핍이라고 표현했어요. 내핍 네네. 좀 어려운 표현인데 네. 인내할래 궁핍할핍. 궁핍함을 이겨내야 되는 해. 네. 그래서 좀 졸라매고 저축하고 좀 아껴 쓰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꼭 매달려 계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저도 그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고용 침체가 2분기부터 시작돼요. 원래 고용은 경기 후행적이에요. 먼저 나타나지 않아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경기 침체 안 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혹시 이직이나 좀 쉬었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의 스탠스가 23년 상반기만큼은 잘 붙들고 있는 것이 유리한 게 아닐까 생각도 그렇죠. 합니다.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노동의 시기다. 무조건 노동해야 되는 시기다. 저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지금 노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출연료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사실. 예. 전 출연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저는 뭐- 김홍경 피디님께서 와달라고 예. 그래서 저 무조건 왔습니다. 저는 매일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잠깐 피디님 게스트로 오신 거니까. 잘했죠? 예, 예. 잘하셨네요. 예. 아니 어쨌든 뭐 예. 그래서 그런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네. 심각한 상황과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지금 부동산일 수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사실 좀 이 뒤에 시간까지 다 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빼시죠, 시간이 좀 그냥. 부족해. 빼시죠. 예. 예, 제가 여기 사장이 아니어서 그거 못 하는데 부동산 시장 안 좋긴 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 분양 이런 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진 않을까? 예. 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어떻게 네. 바라보고 계신지 한 1분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연착륙되지 않고 지금 폭락기가 계속 유지되는 흐름. 네네. 이게 가장 큰 문제, 경제, 거시경제 관점에서 문제는 부동산 PF가 계속 대출금이 쌓여요. 그러니까요. 예. 연체율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부실하게 돼요. 네네. 연체가 3개월이 지나면 부실이라고 해요. 부실은 다른 말로 금융기관에서 못 받을 돈으로 간주하는 그런 금융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금융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고 건설 기업들이 소위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해요.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도 건설사 대표님들 모여 있을 때 한 150명 대표님 모여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네. 대출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건설 산업이 있으면 대출을 안 해줘요. 금융권에서. 네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건설사 안에서 요즘 좀 놀라고 그런데요. 그렇죠. 그냥 쉬세요 그런데. 그게 경기 네. 침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남기세요. 네네. 세입자인데 신혼부부인데 우리 동네 집값이 이미 50% 정도 떨어졌는데 그럼 이제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아직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입자시면 전세 계약을 단기로 연장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현금으로 다 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네, 보세요. 그런 사람.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것도 안 좋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오히려 유리한 거죠. 전세 계약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매매 가격에 또 반영을 시켜요. 그러니까 23년 한 해는
이 매매 가격 자체가 계속 조정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살 시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제가 팁 하나만 드리면 꼭 미분양 주택 건수,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어나나 해소되나 요거는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지금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수준까지 6만 8천 호까지 올라갔는데 지난주에 지금 창원, 대구 쪽 난리 났다는 얘기 예, 들었어요. 대구 쪽, 경북 쪽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네네. 국토연구원에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를 추산했는데 국토연구원에서는 보수적으로 봐도 13만 호, 6만 호가 아니라 13만 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한 가격은 올라가기 어렵다. 떨어질 그게 것이다.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 시점을 좀 찾는 게 어떨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저 김광석 실장님이랑 한 2시간 얘기하고 싶은데 네. 보내드려야 돼요. 저 2시간 하는 줄 알았는데. 다음에 또 한번 들려주세요. 네, 오늘 너무 경제 공부 잘하고 갑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김광석 실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좀 아쉽네요. 항상 마칠 때마다. 저희 오늘 책 그리고 졸탄 공연 저희가 또 선물도 보내드려야겠죠. 스미코 도치님께서 그래도 진행상 매수 한 분 있을 것 같았는데 없네요. 예, 진행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라고 이분께 책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졸탄 공연 티켓은요. 개그맨님의 MC를 보시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종목이 쏙쏙 이해가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께 공연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현희의 스타킹 오늘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저녁 7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